김재환 PD가 제기한 문제, 이것이 언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식업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외부 요소들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견이 어때요? 네, 명란핫도그 기억하시나요? 네, 합니다. 맛있죠? 뚱뚱한 핫도그. 핫도그는 원래 뚱뚱해요. 네. 자영업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큰 외부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셋째가 매장의 위치, 넷째가 배달 수수료. 더본코리아는 폐점을 많이 하는데 폐점하는 프랜차이즈 가게보다 신규로 가맹하는 예비 점주들이 훨씬 많고 그 사람들에게서 얻어내는 수익으로 더본코리아의 매출이 이제 견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보도를 하는 가장 큰 명분이 본인 스스로 밝히기로 예비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고 기존 가맹점주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톡 쏘는 지역 주민들의 대화 주민 톡쇼. 오늘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예고했던 대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미디어 비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백종원 관련해서 여러 언론들의 보도가 참 많은데요. 두 분 기자들은 좀 이 언론 보도를 접해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거는 그 백다방에 있는 그 바발떡 그 곰팡이 논란이랑 뭐 상표 논란 같은 게 많았죠. 뭐 대패 삼겹살을 자기가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용한 식기 위생 문제도 많았죠. 뭐 농약 분무기를 같은 걸 썼다거나 고압가스가 담겨있던 조리기구를 썼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거 말고도 사실 쇼폼에는 뭐 인성에 관련한 논란들 같은 게 그 뭐지? 저희 백패커라고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 찾아가가지고 요리해주는. 근데 거기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따가지고 이상한 부금을 씌워서 뭔가 되게 문제가 있는 행동인 척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되게 많이 떠돌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봤죠. 네, 최근에 김재환 전 MBC PD가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맹 비판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재환 PD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그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정리해 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백캠 관련 논란이 있었죠. 백캠의 원산지 표기, 그리고 실제 돼지고기 함량 문제,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더본코리아의 문제를 좀 알리는 그런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왔던 제기됐던 문제가 식품위생법 관련 안전 문제였습니다. 농약통을 분무기로 사용했다는 점, 고압가스 조리기구 사용 의혹 같은 것으로 식약처에 고발도 당하고 뭐 경찰 수사도 있었죠. 그리고 백다방에서 곰팡이 논란도 있었고요. 이제 김재환 PD는 본격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백종원 대표를 공격을 했어요. 첫 번째는 폐점률이 너무 높다는 점. 근데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바로 더본코리아가 폐점하고 있는 가맹점보다 더 많은 수의 신규 가맹점을 유치를 하면서 로열티를 크게 받아 먹는 방식으로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잠재적인 신규 가맹점주들에게도 피해고, 그리고 기존의 더본코리아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다라는 논리로 폐점률, 그것이 문제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백종원의 방송계 갑질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미디어를 비평하는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재환 PD가 보도로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있었던 백캠 문제라든지 아니면 농약통을 분무기로 사용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과 연관된 부분이니까 그대로 잘못을 이제 인정을 하고 더본코리아의 좀 반성을 촉구하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는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재환 PD가 제기한 문제, 이것이 언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중에서 패전율이 높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원채영 기자가 좀 준비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채영 기자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로 이제 임 기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백종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 패점률, 프랜차이즈 패점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요즘 지적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직접 찾아봤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더본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25개 중에서 15개의 프랜차이즈가 그해 평균 폐업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요식업 업계 평균 폐업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계를 냈는데 그게 14.9%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계한 폐업률, 요식업계 프랜차이즈 폐업률 통계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좀 이제 높은 폐점률을 보이고 있는 게 성성식당과 연돈볼카츠네요. 연돈볼카츠 같은 경우에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돼서 좀 대중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브랜드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폐점이 됐다는 건 좀 놀라운 그런 이야기네요. 네, 실제로도 연돈볼카츠의 폐점 사태 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연돈볼카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혹시 임종호 기자님이랑 박예린 기자님은 연돈볼카츠 한번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휴게소에서 연돈볼카츠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 간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뭐 식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좀 뭐 간식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임종호 기자님이 한번 드셔보신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되게 저는 한 특별한 번이 아니고 거거든요. 여러 번 먹어봤어요. 여러 번. 네. 이게 연돈볼카츠가 폐업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연돈볼카츠를 다루는 기사에서는 되게 어떤 식당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츠 하면은 뭔가 좀 정식을 파는 데 같고 좀 돈가스 파는 데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이 임 기자님이 드셨던 것처럼 볼카츠가 이 고로케 사이즈의 작은 다짐 육튀김 2개가 들어간 게 볼카츠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에 4,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 볼카츠가 잘 안 팔리니까 계속 폐업을 하니까 도시락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돈가스도 팔면서 도시락집으로서의 어떤 그런 수익을 내려고 변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다들 도시락 프랜차이즈 하면 딱 생각나는 데가 있지 않으세요? 있죠. 도시락? 본도시락, 그렇죠. 본도시락. 본도시락 있고 그리고 저는 한솥도 네. 조금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음. 네. 네, 한솥도 좀 많이 먹는 것 같고 사실 이 주 메뉴 그러니까 연돈 볼카츠가 밀고 있는 그 볼카츠 4,000원짜리 볼카츠가 팔려봤자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락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다 저기 뭐야 본도시락이나 아니면은 한솥 도시락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 포지셔닝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폐업할 만했다라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인해서 폐업할 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다들 이제 2010년도 후반에 저도 좀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명란핫도그 기억하시나요? 네, 합니다. 맛있죠? 뚱뚱한 핫도그. 핫도그는 원래 뚱뚱해요. 네. 그 명란핫도그가 저는 제 경험상 동네에 동네 지점이 2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2개 지점들이 다 없어지고 요즘 어디로 갔는지 뭐 컴포즈 커피 이런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 반짝해서 엄청나게 지점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많이 폐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볼카츠도 명랑핫도그랑 포지션이 겹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명랑핫도그처럼 한 번에 많이 생겼다가 확 폐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어떤 간식류, 튀김 간식류의 그런 것들은 옛날에 뭐 그러니까 유명 이게 간식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처럼. 백종원이나 더본 코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행을 타는 그런 아이템이었다. 그게 문제라는 거네요. 뭐 자, 그러면은 그렇죠. 제가 여기서 박예린 기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박예린 기자가 보기에는 이 연돈볼카츠의 실패 원인이 이게 유행을 타는 아이템이라는 그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윤돈볼카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2년도에 있었던 게 68개고 23년에 신규 개점을 한 게 4개가 더 있잖아요. 그럼 총 72개인 셈이죠. 근데 그 중에서 23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 식당이나 뭐 저희 한신포차 같은 경우에는 100개가 넘고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1200개가 넘고 근데 그런 숫자에 비하면은 연돈볼카츠의 약간 매장 수는 굉장히 이제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본코리아에서 운영 중인 25개 브랜드 중에 15개 브랜드가 패점률이 높다. 15%를 넘는다. 라고 하셨는데 15%를 넘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의 뭐 매장 수를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다 100개, 200개는 넘는 매장들인 거예요. 매장이 적을수록 조금만 패점을 해도 이제 패점률 자체에는 영향이 크게 가는 거죠. 김재한 PD가 문제라고 삼았던 그 15개 브랜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매장 수가 굉장히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돈 볼카츠랑 뭐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요런 거가 조금 많은 편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뭐 30개 뭐 안쪽이에요. 언저리. 그래서 뭐 폐업을 뭐 10개 매장 정도만 하더라도 당장 폐업률이 뭐 30%가 넘는 그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집단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본코리아가 너무 경영을 못했다. 뭐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반대로 오히려 신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실험이 실패했다라고 음.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전했다가 발을 뺐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무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백종원 브랜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들 예를 들면 홍콩 반점이라든지 롤링 파스타라든지 뭐 백다방도 있죠. 백다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뭐 홍콩 반점은 패점률이 8.7%,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입니다. 뭐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1.4%밖에 안 돼요. 뭐 이런 걸 이제 반추해 봤을 때 더본 코리아 전체가 경영을 못해서 패점률이 너무 높다라는 주장은 다른 요소를 고려해 보면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있어요. 두 분 기자님 중에 제가 원치영 기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요식업이 생존율이 높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영자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아니요. 그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료를 가져온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2023년도 평균 폐업률이 자영업 폐업률이 15%, 14.9%라고 자료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네. 이 보면은 외식업체 폐업률만 따로 집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23년도에 외식업체 폐업률이 22%가 나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매번 외식업체 폐업률이 이 일반 자영업 폐업률보다 조금씩 높게 나타났던 경향성이 있어서 그래서 확실히 통계적으로도 외식업이 살아남기가 힘든 업종이다라고 검증이 된다고 보시면 그리고 제가 박예린 기자님한테 여쭤볼게요. 외식업이 본사에서 경영을 물론 잘 해서 이제 생존을 하느냐 망하느냐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외식업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외부 요소들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박예린 기자님 그 제가 생각하는 요소들이랑 박예린 기자님이 생각하는 요소가 일치할지 조금 알고 싶은데 의견이 어때요? 어떤 요소에 의해서 생존에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은 위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위치 중요하죠. 위치 중요하죠. 네. 가까워야 뭐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위치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네. 요즘은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네. 배달도 잘 활성화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 만약에 이제 그 되게 목이 좋은 곳에 그런 요식 업종이 위치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매출이 올라갈 것이고 또 설사 위치가 안 좋다 하더라도 배달로 승부를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뭐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해서 뭐 쿠팡이츠라든지 뭐 요기요라든지 각자 그 배달 수수료를 많이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박예린 기자님이 또 몇 번 이제 시켜 먹는 것도 많이 해보는 입장에서 배달비도 많이 올랐다고 체감하지 않으세요? 네. 옛날에는 보통 2,000원 2,500원에서 3,000원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곳은 다 배달이 됐었는데 요즘은 제가 어제도 시켜 먹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한 4,000원? 기본이 거의 4,000원인 것 같고 진짜 비싼 데는 5,000원, 6,000원 이런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두 분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그 배달비가 올랐는데 그럼에도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배달시킨 어떤 빈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배달비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배달 음식 주문을 많이 줄이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주문 어떤 음식의 조합이 좀 바뀐 게 있나요? 보통 중식이나 냉면 뭐 이런 거 있죠. 한 그릇 같은 그런 걸로 많이 시키고 사실 뭐 피자, 돈가스 이런 거는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배달비도 비싸고 음식값도 비싸고 그래서 잘 안 시켜요. 아까는 잘 시킨다면서요. 안 다른 바뀌었... 메뉴로 바꾼다고요. 배달비가 싼 메뉴나 같은 메뉴 중에서도 배달비가 싼 지점으로 음. 시켜요. 자, 보통 한 제 음,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한 음, 3,000원, 3,500원 정도? 그래도 배달비가 싼 곳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다면 원래 시켜 먹던 그 매장은 조금 이제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박예린 기자님 같은 분이 좀 주변에 많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왜냐면 거의 비슷한 메뉴를 팔잖아요. 뭐 네. 배달의 민족 앱을 들어가면은 중식 코너에 있으면 중식에 들어가면은 보통 다 짬뽕 짜장면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차이 안 나는데 돈가스나 파스타 이런 양식류들 있죠. 요런 양식 일식류들은 매장별로 배달비가 되게 크게 차이가 나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임 기자님도 많이 시켜 먹어봐서 알겠지만 샐러드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요, 배달비.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배달비가 좀 더 비싸가지고 그냥 그런 거를 잘 안 시키거나 좀 밑으로 많이 내려서 좀 싼 데로 시키거나 하죠. 네, 정리하자면 박예린 기자님의 이야기처럼 자영업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큰 외부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제 셋째가 매장의 위치, 넷째가 뭐 배달 수수료. 이런 굉장히 큰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굵직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폐점률이 높은 원인이 오로지 백종원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섣부른 그런 음,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김재한 PD의 중요한 이제 주장이 어, 더본코리아는 폐점을 많이 하는데 폐점하는 프랜차이즈 가게보다 신규로 가맹하는 예비 점주들이 훨씬 많고 그 사람들에게서 얻어내는 수익으로 더본코리아의 매출이 이제 견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보도를 하는 가장 큰 명분이 본인 스스로 밝히기로 예비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고 기존 가맹점주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재무제표를 좀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더본코리아라는 회사가 신규 가맹점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뜯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지 살펴봤더니 좀 어땠는지 박예린 기자한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예린 기자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재무제표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크게 봤을 때 더본코리아는 이제 기존에 있는 가맹점주들한테 84.3%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신규 가맹점에서는 이제 15.7%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가맹비 수익이 2023년에는 396억이고요. 2024년에는 332억 원이고요. 네, 60억 정도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신규 매장 수익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점포 수가 감소를 했지만 이 가맹비 수익 자체에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신규 가맹점의 돈이 아니라 기존 가맹점의 장사가 이제 잘 된 건데 김재환 PD의 주장처럼 폐점이 문제라고 하면은 가맹비 수익이 이제 팍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몇백억씩. 그래서 폐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안 줄었다는 것은 이제 폐점을 안 한 곳에서는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재무제표 분석한 결과 대략 15% 정도가 신규 가맹점에서 들어오는 가맹비였고 85% 네. 정도는 기존 가맹점에서 들어오는 수익이었는데 음. 2023년, 2024년에 가맹비가 그렇게 신규 가맹점이 확 줄고 또 폐점률 좀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가맹비 수익이 별로 변화가 없었다. 음. 그 말은 신규 가맹비에서 김재한 PD 말처럼 대규모의 어떤 매출 상승이 있었다면 가맹점 수가 확 줄어들면 가맹비도 확 줄어야 되는데 사실 비슷했단 말이죠. 그 말은 기존에 네, 맞아. 있던 가맹점주들한테서 받아내는 가맹비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재무제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